안녕하십니까. 실드그린의 서한동 대표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전자파 차폐 부스인데 일반인용으로 개발을 해서 단가를 좀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자 이렇게 시제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반인용이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단지 일반인용 부스에서는 이제 우리 회사의 연구용이나 전자회사, 통신회사에 들어가는 제품 같은 경우는 노이즈 필터 같은 장비들이 들어가서 내부에서 조명이라든지 전기 설비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 장비가 되는데 랜선도 물론 들어가고요. 일반인용은 일단은 그걸 다 배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신청을 하시면 장비를 설치를 해서 뭐 랜을 쓸 수도 있고 안에 조명을 쓸 수도 있고 다 이제 제작을 해서 어차피 이제 주문 생산이기 때문에 만들어 드립니다. 이 제품의 규격은 높이가 현재 2.2m, 길이도 2.2m, 이 폭은 1.5m로 제작이 되어 있고 사이즈는 원하시는 사이즈, 높이, 길이, 폭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도어 같은 경우는 오프닝 사이즈로 보면 가로가 0.7m, 높이가 1.7m인데 이 오프닝 사이즈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에 따라서 가격에 등락이 있습니다. 이 제품의 높이, 길이, 폭이 등락을 하더라도 그 가격의 변동폭은 좀 최소화되는데 이 문짝, 도어의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번 실질적으로 가까이서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뭐 주요하게 이제 이런 핸들이라든지 힌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선 이제 문틀에 보면 이런 구리 전파 차단 스트립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전파를 차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 부스 자체는 18GHz까지 차단하는 용도고요. 이 도어 자체는 이제 상용 통신 주파수를 차단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상용 통신 주파수라고 하는 거는 22년 지금 10월 현재 3.8GHz 이하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4GHz 정도까지 서비스 차단이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더 높은 고주파 대역을 차단을 할 경우는 이런 구리 스트립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문짝도 바뀌게 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게 됩니다. 한번 실내를 한번 이렇게 보시죠. 외부는 지금 방염 시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시공을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면 조명을 설치를 하지 않아도 조금 어두운데요. 이런 이제 다운라이트라든지 탈부착이 가능한 조명들을 부착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차폐부스의 어떤 재료들은 아연도금 강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도 이런 아연도금 강판이기 때문에 외부는 보통 이제 이런 방염 시트를 시공을 하고 내부 같은 경우는 잠깐 들어와 보시면 이런 내부는 이제 스코보드를 시공을 하거나 합판을 시공을 해서 페인트나 벽지를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닥 같은 데도 지금은 이제 아연도금 강판을 했는데 여기에 전도성 타일을 대전 방지 타일을 깔 수도 있고요. 일반 타일을 깔 수도 있고 내부 활용 목적에 따라서 연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또 개인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이제 자석 같은 경우 이쪽에 이제 뭐 구멍을 뚫을 수는 없으니까 부착을 해서 어떤 물건을 걸어둔다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자, 실내의 폭을 보면 아까 외부 폭이 1.5m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1.398m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길이 같은 경우도 이쪽에 돌출물과 이쪽에 돌출된 부위가 있다 보니까 2100 그러니까 2.1m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높이의 경우는
상부가 돌출이 되어 있고 바닥도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외부 외경 사이즈가 2.2m, 실내에서는 2.058m가 나오게 됩니다. 약간 변동성은 있을 수 있고요. 이 자폐부스와 외부의 온도, 사무실 안에 있다 보니까 외부의 온도가 이제 온도계로 이렇게 측정을 해보고 있는데,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가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유사하게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안으로 잠깐 들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흡기 배기 하는, 여기는 보면은 약간 어둡게 보이고, 이쪽은 약간 밝게 보이죠. 위에 그 사무실 조명이 있기 때문에, 이 환기구는, 이 스틸, 우리 아연도금 강판과 같이 18GHz까지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무실이나 연구소용은 폭도 2.2m, 길이도 2.2m, 높이도 2.2m 이상의 제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개인용은 그렇게 크게 이제, 설치할 스페이스가 없다 보니까 1.5m 이하로 이제 설치가 되는데, 이제 이런 스페이스가, 책상을 놓고 시험 장비를 올린다든지, 또는 어떤 간이 침대를 놓고, 또는 바닥에 매트를 깔고, 계신다든지, 이제 이쪽에 노이즈 필터를 써서 조명을 쓸 때는 이쪽 같은 데서 관통구가 있어서, 콘센트를 장비하게 되고, 조명은 중앙에 주로 달리고, 조명 스위치가 측면에 달린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랜선도 같이 조금 띄워서 랜선이 들어와서, 그런 랜을 사용하거나 조명을 사용하더라도 실내에서는 전파가 유입이 안 되도록 그렇게 장비를 해드립니다. 자, 내부 복도에 사무실 출입문을 열어놔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복도 위쪽에 실내 중계기가 있어서 이 문보다는 이 문을 열어놨을 때 강한 전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RF 수치를 이제 측정을 한번 해보겠는데, 지금은 중계기 강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이게 지금 0.08, 0.17, 0.29 나오면은 지금 서비스를 굉장히 약하게 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 강할 때는 1, 2mW까지 나옵니다. 자, 문을 이렇게 그냥 살짝 걸리는데 들어가더라도 이 정도는 0.007까지 떨어지죠. 자, 한번 꽉 끼도록 한번 해볼게요. 끼면은 0.002까지 떨어지죠. 자, 잠궈 보겠습니다. 바로 0으로 떨어지죠. 자, 그런데 조금 이제 촬영 현장에 좀 주의하실 분은 이런 직류 조명입니다. 충전해서 쓰는데, 이런 조명들도 이쪽 파트는 노이즈가 없어요. 그런데 오른쪽 스위치 있는 쪽으로 가면은 자체적인 노이즈가 나옵니다. 아무리 직류라도. 그래서 촬영할 때 이런 현상들이 있다.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직류 전압이더라도 이렇게 조명을 끄더라도 이쪽 스위치 조작부는 약간의 노이즈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고요. 그래서 이쪽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휴대폰까지도 완전히 차단이 됩니다. 자, 내부에서 휴대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회사로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전화가 바로 연결이 되죠? 안에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지금 안테나가 현재 유입되어 있는 전파가 있기 때문에 몇 초간은 이렇게 전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 전파들이 다 사라질 거예요. 지금 하나씩 다 사라지고 있죠. 시간이 자폐부스마다 조금 다른데 10여 초가 될 수도 있고 20여 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기종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아이폰들이 좀 강해요.
지금은 이제 신호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회사로 통화 가능 지역을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아예 연결이 안 됩니다. 자, 이쪽에 환기구가 뚫려 있어도 이렇게 보시면 신호를 잡을 수가 없어요. 다 신호가 지금 막혀 있습니다. 자, 이는 갤럭시 S20이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들어와서 지금 신호 막대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자, 아이폰 13이 굉장히 신호를 잘 잡아요. 조그만한 신호라도 잡을 수 있는데, 갤럭시하고 아이폰하고 같은 구역에 들어가도 아이폰은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갤럭시는 연결이 안 돼요. 왜냐면 그거는 방식이 조금 달라서 그렇는데,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갤럭시가 조금 더 이 손으로 유입이 되는 그런 전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는가. 그 통신을 봐서는 아이폰이 조금 더 그 미세한 전파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지금 이 차폐 부스 안에서는 다 차단이 됐습니다. 발생해서 이 차폐 부스는 전기장, 저주파 전기장, 저주파 자기장, 고주파 전기장, 고주파 자기장, 뭐 고주파 전기장, 자기장을 통칭으로 그냥 일반인들은 뭐 전파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데 모두 차단을 합니다. 그러나 차단을 뭐 300기가도 하고 그러지는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8기가, 문짝은 4기가. 그런데 18기가 아니라 나중에 28기가가 서비스가 되더라도 어떤 강도에 따라서 유입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것들은 차등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28기가 서비스 하는 중계기 바로 앞에 있다 그러면 위에 있는 환기구나 이런 조인트 부위나 이런 데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데 실내에 들어와 있고 중계기는 저 옥상에 있거나 건너편에 있고 그러면 유입이 18기가용이라도 유입이 안 될 수 있어요. 강도가 들어올 만한 강도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경우는 이쪽에 18기가용으로 이제 조인트가 되어 있는데 28기가, 30기가, 40기가용으로 업그레이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해체하고 다시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기장, 전기장이 많이 나오는 제품이 전자레인지입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가져다 두고 15cm 정도 사이를 벌려두고 내측에서 얼마나 많이 차단을 하느냐, 100% 차단하느냐, 99% 차단하느냐 수치를 한번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동 중이고요. 자기장을 보면 뭐 피크치를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1 나옵니다. 전기장은 하나도 안 나와. 지금 이쪽 부위입니다. 이쪽 부위의 외부 쪽에 지금 전자레인지에서 자기장이 막 돌아가고 있죠. 자, 차폐부스 벽체 근처는 40mHz 정도. 그러나 한 30cm 정도 들어오면은 7점. 중앙 부위로 여기가 지금 센터 부위입니다. 센터 부위로 들어오면 1.4mHz로 뚝 떨어지죠. 뒤쪽으로 한번 물어 나가볼까요? 이 정도 나오면 이제 벽체, 저쪽 한번 볼까요? 벽체에서, 차별구 벽체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은 0.5까지 떨어지죠. 갈수록 더 떨어집니다. 자, 이쪽이, 벽체 가까우면 30에다가 조금만 떨어지더라도 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런 차폐 소재들, 강자성체들, 철이라든지 이런 소재들, 코발트, 아감시트라든지 그런 것들은 자기가 자화가 되면서 내부로 들어오는 자기장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소재 자체가 자기가 자화가 되기 때문에 소재의 표면에서는 높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소재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자기장은 뚝 떨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강한 전파를 발생을 시키고 내부에서 얼마나 전파가 차단이 되는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지금 4GHz, 4000MHz, 4GHz에 18 dBm으로, 플러스 18 dBm으로 신호를 발생을 하겠습니다. 자, 이 장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어떤 강도입니다. 지금 4GHz 18 dBm으로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최대치를, 이 일반인용 측정기로는 최대치를 넘어가는 강한 전파가 발생을 하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참배부스 내에서 현재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측면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전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지금 4GHz 마침 커스가 지나가는데 4GHz에서 지금 마이너스 70 dB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되고 있는데 이쪽에서 직접 들어오는 통과해서 들어오는 전파가 아니라 4GHz 지금 주파수 전파가 이쪽에 부딪혀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을 지금 측정을 하니까 마이너스 70dB 이렇게 정도밖에 측정이 안 되는데, 자, 한번, 저쪽에 개방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들어오겠죠. 아까 플러스 18dBm으로 발생시켰으니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호가 하나도 잡히지를 않죠. 이 4GHz 대역에 완벽하게 지금 차단이 되고 있는 모습을 스펙트럼 분석기를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